안녕 6학년 친구들, 지난주에 등교하는 모습 봤는데 더운 날에 마스크까지 쓰고 더벅 걸어오는 모습이 참 안쓰럽더라. 이럴 때는 땀 나게 운동하고 시원하게 쉬라고 하고 싶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서 마냥 뒹굴거리며 놀러갈 수도 없고, 선생님 그리고 어른으로서 이래저래 미안합니다. 특히 체육선생으로서 온라인으로만 여러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확산세로 인해 여름이 지난다고 2학기가 된다고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긴 한데, 2학기에는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해요. 아무튼 2학기 때는 코로나가 진정이 됐을 때, 그때는 진짜 마음껏 운동해봅시다. 우선 인사합시다. 바로 인사.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단원의 도전에 이어 활동적인 수업 위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역시나 이론을 먼저 배우고 2학기의 실습에 올인해 봅시다. 3단원은 경쟁단원입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자면, 경쟁은 상대를 이기려고 겨루는 상황에서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며 정정당당하게 게임에 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상대를 이기기 위해 겨뤄야 하는 상황인데 협력, 배려, 정정당당? 좀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 얘기는 잠시 공부했던 도전에서처럼 뒤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네트워크 경쟁을 다뤄볼 텐데, 3학년에서는 경쟁의 기초와 피하기 경쟁을 배웠었고, 4학년에서는 영역형 경쟁으로 축구, 농구, 핸드볼 등의 경기가 이에 속합니다. 5학년은 필드형 경쟁으로, 여러분들 작년에 김수랑 선생님이랑 티볼 했었죠. 티볼, 발야구 등이 대표적인 필드형 경쟁의 게임들입니다. 6학년은 최고학년으로 네트형 경쟁을 배울 텐데, 네트형 경쟁은 왜 6학년에 배정되었을까? 네, 맞아요.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어려울까? 우선 나 혼자 공을 다루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공을 우리 팬에게 넘겨주고 내가 다시 받아서 네트라는 장애물을 넘겨야 해요. 축구, 농구, 그리고 티볼, 발야구 등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에 비해 네트형 경쟁은 네트를 중심으로 나와 우리 팀의 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잘해도 우리 편과 협력하지 못하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쟁에서는 이기기 위한 전략과 나와 나의 운동 능력도 중요하지만, 참여한 친구들끼리 소통하고 배려하며 협동하는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실제 경기를 통해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네트형 경쟁이라는 말에서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나요? 하나 말해볼까? 그렇지. 우선 지금 배울 배드민턴, 그리고 탁구, 배구, 그리고 테니스 등이 있죠. 이러한 네트형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상대가 내 쪽으로 넘긴 공을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바로 넘겨도 되겠지만 확실하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같은 편에게 공을 정확하게 넘겨줄 수 있어야 해요. 마지막, 그렇죠. 상대가 받을 수 없도록 공을 넘겨야 하는데, 가능하면 상대가 받기 어려운 곳이나 빈 곳에 공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기능을 중심으로 실습이 진행될 겁니다. 우선 배드민턴이 어떤 경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도 수업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배드민턴의 이름이 왜 배드민턴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찾아보니까 영국의 지명이래요. 원래 인도에서 시작한 경기였는데 영국 군인들이 가져가서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어떤 귀족 집에서 자주 했다고 해요. 그 집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가 배드민턴 지방이라 배드민턴이라고 했답니다. 신기하죠? 청주에서 어떤 스포츠가 개발되고 발전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다면 청주라는 이름의 스포츠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배드민턴의 역사를 안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니까 유래는 이쯤에서 접기로 합니다. 배드민턴은 특히 아시아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인데,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는 국기 스포츠라 할 만큼 인기가 있고 그만큼 잘해요. 우리나라도 강국에 속하는 편이긴 한데,
올림픽이나 오픈 대회를 보면 중요한 경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나라들과 자주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스포츠인데 어느 정도냐면 생활체육 중에 가장 많이 보급된 스포츠인데 동호인만 200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당이 있던 학교에서는 대부분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다고 봐도 됩니다. 우리 학교에도 있냐고요? 당연히 있죠. 창신 배드민턴 클럽이 운영 중이에요. 배드민턴은 네트 외에도 라켓이라는 도구와 셔틀콕이라는 공을 사용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워요. 우선 라켓을 사용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치기가 어렵고, 우리가 만난 공이라고는 둥글둥글 통통 튀기는 공들 뿐이었는데 이렇게 깃털이 달린 공이니까 셔틀콕 이렇게 생겼어요. 깃털이 달리고 엄청 가벼운데 그래서 느리겠구나 생각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벼워서 경기 중에는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에 날리기도 하지만 선수들이 풀파워로 스매싱하면 보통 시속 300km를 넘고 최고 시속은 493km, 가장 빠른 구기 경기로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입니다. 심지어 어떤 방송에서는 수박에 셔틀콕을 꽂아놓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배드민턴은 크게 1대1로 경기하는 단식, 그리고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경쟁하는 복식으로 나뉘고 각각은 남자, 여자, 그리고 남녀가 섞이는 혼합 경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복식 경기만 할 텐데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은 복식 경기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고? 힘들어서 그래요. 동네 약수터나 공터에서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그렇게 힘들까 싶지만 그건 실제 경기를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혹 관심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에 창신클럽이나 집에서 가까운 동호회에 한번 견학가 보세요. 얼마나 격렬한가 깜짝 놀랄 겁니다. 실제 같은 시간에 움직인 양을 따지자면 축구나 테니스보다 많아요. 운동량 자체로는 농구 다음입니다. 물론 축구나 테니스는 경기 시간이 배드민턴에 비해 상당히 기니까 힘든 건 똑같긴 해요. 그럼 선수들만 그런 거 아니냐고요? 초보들도 겁나 힘듭니다. 왜? 떨어진 셔틀콕만 주스러 다니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해보면 알걸? 오늘은 경쟁활동과 네트형 경쟁, 그 중에서 배드민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좋아하는 스포츠이다 보니까 할 말도 많고 자료를 찾다가 넉넉히 영상을 보느라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니 지금이 더 아쉽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드민턴의 규칙과 경기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라켓 들고 셔틀콕을 치면 되지 않겠냐 싶지만 나름 까다로운 규칙들이 많아요. 역시나 2학기에는 이론 수업 다 제끼고 실습하려면 잘 배워두는 게 좋겠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로 when they vanish in the corners of